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3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이번 대선판에서 큰 쟁점 중 하나가 그리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입니다. 요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0%대까지 호남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경상도 출신이 아니고 충청도 출신이므로 이번에는 호남 몰표가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남이 항상 민주당 또는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그 구도가 깨지는 것 아니냐. 이게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 생리를 바꿀 수도 있다. 하는 희망적 관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화제의 인물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이용호 의원입니다. 이용호 의원은 호남의 무소속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을 합친 데인데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내리 2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61세인데요. 전주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를 한 10여 년 했고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2016년에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이끌던 국민의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여서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분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 내용이 조선닷컴에 보도가 됐는데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정말 어떤 비전을 갖게 합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강인선 배성규의 정치 펀치에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내년 대선에서 호남의 2030 청년층의 선택은 과거와 다를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 10.5% 기록을 넘어 30%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 선거에서는 지역주의와 이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호남이 달라질 수 있다. 청년들은 지역과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전북에서 1000명이 넘는 2030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보면은 2030은 이번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이 발전하려면은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온 민주당의 패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라는 것이 훈장이자 벼슬이다. 이들이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기업과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의 끼리끼리 카르텔이 너무 심해서 여기에 끼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 힘들고 배척된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깨보려고 하자 나를 밀어내 버렸다고도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 친문들이 끌어가고 있는데 이들의 순혈주의와 패권주의는 고질병이다. 자기들 정체성과 코드를 지나치게 내세운다.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말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 앞에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민주당에도 운동권, 친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공개적으로는 절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뒤에서만 몰래 이야기한다. 특히 호남 의원들은 언제든 쉽게 공천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호남도 이제 무조건 민주당만 찍을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민주당의 오만한 카르텔도 깨줘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은 호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그 바구니가 뒤집어져가지고 다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호남도 이제 국민의힘에 분산 투자할 때가 됐다. 내가 윤석열 후보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간 만큼 호남과 윤 후보 국민의힘 간의 소통 창구 촉매제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한 발언도 뭐 비슷한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이후 비난과 격려를 평생 먹을 만큼 먹었다. 격려도 받았다는데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 호남 국회의원 중 내가 유일하게 비민주당이었는데 저 하나쯤은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투자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는다. 저를 비판하는 호남 분들은 이번 대선에서 저를 국민의힘에 파견 투자했다고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러면서 호남도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다. 요즘 호남도 많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호남은 고립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호남을 대변하고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될 거냐.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민의힘, 즉 보수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경상도 후보였을 경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와는 다른 표가 나올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이변으로 볼 수 있느냐. 한 30%,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30% 이상 받을 때 아마 그렇게 30% 이상 받으면 아주 큰 차이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때 한국 정치판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호남 분들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한 2월쯤 들어가서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을까,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을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압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은 압승 구조일 것이고 지면은 근소한 차로 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결정이 호남 민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용호 의원 이분은 그 전력이 이 정치꾼이 아니고 두루두루 경험 아주 반듯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등등 말하자면 실사구시하는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이번에 촉매제 역할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변화를 한국 정치판에 몰고 오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